안녕하세요. 좋아서 하는 강의. 오늘은 모성간호학 약물 정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현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국시가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성간호학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국가고시 과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뭘까 이제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 학생들이 약물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성간호학에 자주 나오는 출제 빈도가 높은 그런 약물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거고요. 제가 만든 이 내용 중에서 대부분의 중요한 약물은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강의 하나만 보시면 크게 모성간호학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국가고시에서 중요한 약물을 국시 대비를 정리를 한 거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총 14개 약물이에요. 모성간호학에서 사실 약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모성에서 많이 나오는 약물도 많지 않고 실제 임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약물도 그렇게 아주 다양한 종류가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약물들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사용하고 있지만 교과서에 자주 나오지 않는 약물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걸렀습니다. 그래서 이 걸른 약물이 총 14개였고요. 이 14개 약물을 공부를 할 때 적응증, 효과, 부작용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를 구성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기억이 잘 남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처음에는 이제 분만과 관련된 약물, 그리고 산후에 사용하는 약물,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해볼까 했는데, 이게 그렇게 구분하니까 여러 가지 약물들이 많이 겹쳐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따로 구분하진 않았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약물이 무엇이 있는지 함께 공부하도록 할게요. 먼저 옥시토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약물이라고 생각해요. 옥시토신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약물이죠. 일단 옥시토신을 보시면 분만할 때 분만 시 분만을 유도하는, 그러니까 레이버를 붙여주는 레이버 유도를 위한 약물로 사용이 되고요. 두 번째, 그리고 분만 후에도 옥시토신이 사용됩니다. 분만 후에 자궁 수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이제 옥시토신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우선은 이 옥시토신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개념을 알아야 돼요. 기본적인 핵심 개념은 레이버를 유도한다, 자궁 수축을 유도한다, 같은 말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궁 수축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약물이에요. 근데 시점이 지금 다르죠. 시점이 다르지만 지금 작용되는 그 자궁 수축을 유도하는 거에 있어서는 같은 거기 때문에 시점이 다르지만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라보파 또는 이제 병원에서는 유토파나 리토드린이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리토드린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국가고시나 이런 데 출제가 많이 됩니다. 이 리토드린의 짝꿍은 부작용이에요. 부작용. 일단 부작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작용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부작용은 팔피테이션이 생겨요. 가슴이 심계 항진 이런 거죠. 가슴이 첫 번째는 일단 펄스가 오르고요. 그리고 이거 오르면서 이제 심폐기능에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폐 부종까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 사람이 입원했는데 리토드린을 사용하고 있다. 이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리토드린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팔피테이션 찍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라보파는 그러면 입원했을 때 라보파를 사용한다? 그럼 언제 사용하는 약물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조기 진통 억제. 약물의 기전까지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약물의 기전까지 다 모든 걸 알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약물은 모성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성인에도 어마어마한 약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모성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기진통 억제해서 임신을 유지하기 위한 임신 유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약물인 거죠. 자, 그리고 요즘에 새로 나오는 아토시반, 트랍토실이라는 약물입니다. 이거는 사실 교과서에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병원에서 사용한 지는 좀 됐거든요. 근데 이 약물이요, 옥시토신 기량제라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임신 유지를 목적으로 쓴다.
근데 이 약물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확연하게 나타난 부작용들이 크게 많이는 없어요. 그리고 요거는 자궁 경부를 열리지 않게 하는 약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제가 많이 나와요. 뭐 글루코코르티코이드, 특히 많이 사용하는 게 베타랑 덱사메타손이에요. 이거는 이제 항암할 때도 많이 사용이 되기도 하고 성인간호학에서도 많이 본 아이들일 겁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부신에 있는 호르몬제이기 때문에 이 스테로이드제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좀 올려주는 그런 기능을 해요. 하지만 임신 중에 사용하는 스테로이드제의 경우는 목적이 좀 다릅니다. 태아의 폐성숙을 위해서 약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태아 폐성숙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교과서에서도 이제 스테로이드제가 많이 나오는데, 임신 중, 보통 이 임신 중이란 얘기는 뭐 한 임신 중반기에서 후반기 정도, 임신 20주에서 약 34주 정도까지 해서 많이 주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스테로이드제를 주고 아기 폐성숙을 유도하고자 하는 약물이고요. 이거를 주면 이 부작용은 크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같진 않은데요. 부작용으로 그 BST 있죠. BST가 오를 수 있어요. 뭐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GDM 산모에게 이거를 줄 때는 BST를 좀 잘 봐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황산 마그네슘.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봤을 거예요. 황산 마그네슘의 친구가 이제 뒤에 나올 건데요. 그건 뒤에 나오면 함께 설명하도록 하고요. 이건 언제 주냐? 임신 유지를 위해서 주기도 하고, 조기 진통 억제를 위해서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임신성 고혈압 있죠. PIH라고 하는 임신성 고혈압 또는 자간증으로 갈 수 있는 인부들에게 경련 예방을 위해서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 황산 마그네슘의 기전 자체가 전체 있는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을 이완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기 진통 억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유테루스, 이 자궁이라는 것 자체가 근육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완시켜주면서 조기 진통이 억제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황산 마그네슘 조기 진통 억제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근육을 이완시켜주기 때문에 이 경련이라는 것 자체가 갑자기 근육이 막 수축하면서 경련이 나타나는 건데, 그거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친구 있죠? 이거는 앞에 나온 황산 마그네슘이랑 짝꿍이라고 보시면 돼요. 흔히 성인에서 칼코라고 줄임말, 이렇게 칼코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마그네슘을 주는 사람들한테 보통 옆에 배드 사이드에다가 칼코를 준비를 해둡니다. 쉽게 말하면 마그네슘 해독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마그네슘이 아까 앞에서 설명을 할 때 자궁 근육이나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을 이완시켜 준다고 했어요. 근데 이 황산 마그네슘이 자궁 근육만 이완시켜주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또 타겟으로 자궁 근육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근육을 좀 이완시키는 그런 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 몸에는 수의근과 불수의근이 있는데, 불수의근도 이완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우리 생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수의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심장 근육인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반사적인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반사 기능도 좀 떨어뜨리게 돼요. 그래서 황산 마그네슘을 쓰는 사람에는 뭐 니적을 한다든지, 신부관반사 테스트 하는 거예요. 망치, 이 해머로 무릎 이렇게 툭툭 두드리는 거 있죠? 그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 마그네슘이 그래서 우리 체내에 농도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이런 반응들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불수의근의 반응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높은 수치로 우리 몸에 유지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신부관반사의 반응이 떨어지거나 할 때 마그네슘 수치를 보고, 마그네슘이 너무 높으면 마그네슘을 끊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너무 높아가지고 지금 당장 뭔가 손을 써야 된다.
그럴 경우에 칼슘 글루코네이트를 주게 됩니다. MC 레벨을 떨어뜨리는 효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니페디핀, 6번째 아달라트라는 약물이고요. 니페디핀도 사실은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임신성 고혈압에서 나옵니다. 고혈압에 혈압을 떨어뜨리기 위해서예요. BP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 니페디핀을 피오로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보통 피오로 주죠. 이렇게 외래에서 피오로 처방을 해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입원을 시켜서 피오로 계속 처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거는 이제 많이 사용되는 건 아니지만 사용을 하고 있는 병원들이 꽤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혈관을 크기를, 그러니까 혈관이 폭이죠. 혈관을 좀 이완시켜줘가지고 혈류를 빨리 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혈관을 이완시키게 되면 혈압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서큘레이션이 조금이라도 좀 더 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자궁 수축 예방, 조기 진통일 때도 임신을 조금 더 유지하기 위해서 아달라트를 피오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표적인 거는 요거다. 임신성 고혈압, 혈압 낮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니페디핀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달라진 같은 경우도 임신성 고혈압 BP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약물이고요. 보통 뭐 150에 100 아니면 160에 100 요럴 때 이제 하이드랄라진 한 번씩 주게 됩니다. 하이드랄라진 주고 보통은 15분에서 10분이나 15분 뒤에 BP를 팔로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 메덜진, 에르빈이라는 약물이에요. 이 메덜진이 굉장히 시험에 또 잘 나오는 약물입니다. 요건 이제 자궁 수축을 위한 약물인데요.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옥시토신이랑 자궁 수축의 목적은 같죠. 하지만 이 에르빈 같은 경우는요, 분만을 하고 나서, 분만 후에 사용을 하게 되고, 아기가 배 안에 있을 때 보통 에르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분만 후에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부인과 수술 후에 출혈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질출혈이라든지 자궁과 관련된 수술을 하고 나서 피출혈이 있을 때 이 에르빈을 출혈을 좀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데메롤은 분만 진행 중에 주는 약물이에요. 약물이고 이거는 페인이 있잖아요. 레이버 페인을 좀 감소시켜주기 위한 약물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줄 때 아무래도 요게 이제 마약성, 항정신성 이런 약물이기 때문에 요거를 줄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이 사람이 조금 분만이 많이 됐을 때, 아주 많이 됐을 때, 아기가 나오기 직전이다. 이럴 때는 주지 않습니다. 보통 뭐 8cm에서 뭐 멀티 같은 경우는 둘째 이상인 경우에 멀티 같은 경우는 8cm 이때 이렇게 주지 않아요. 그리고 프라이미도 마찬가지로 한 프라이미 뭐 8에서 10 뭐 이렇게 진행이 많이 됐을 때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힘을 줘야 될 때를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주지 않는다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잘 판단을 해서 하면 되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에피드랄이라고 있죠. 그 경막에 마취라고 해서 무통주사라고 특히 이야기하는데, 이 무통주사를 줄 수 있는 시기가 있어요. 보통 한 3에서 한 4cm 정도 개대가 되고, 그 다음에 이 페이스가 보통 한 50에서 한 70 정도 됐을 때 많이 무통을 딱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이 사람이 분만 진행하는 속도에 따라서 이 무통주사를 시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봐서 조금 융통성 있게 무통주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사이토텍이라고 미소프로스톨이라는 알약이 있습니다. 이 약을 찾아보시면요, 여러분 이게 위장용제 이렇게 나오는데 산부인과에서 사용하는 것은 이제 위장용제의 목적으로 사용하진 않습니다. 이것도 자궁 수축을 위해서 사용되는 약물이고요. 이 약물은 이제 알약으로 되어 있어요. 알약으로 되어 있고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자이날로
질내 투약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에이날로 투약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투약 방법이 있고요. 이건 이제 주치의 오더에 따라서 약물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약이 녹으면서 녹으면서 몸에 흡수가 되면서 자궁 수축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궁 수축을 하기 때문에 분만 후에 사용을 합니다. 아이가 있을 때 임신 상태, 그러니까 아기가 밖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 있죠. 임신 상태에서는 금기입니다.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날라돌도 똑같이 자궁 수축이고, 이거는 갈색 앰플에 들어있고요. 이렇게 안에가 약이 이렇게 조그마한 스펀지처럼 생겨가지고 여기다가 NS를 넣어서 녹인 다음에 수액에 믹스해서 투약을 하게 되는 약물입니다. 아주 강력한 자궁 수축제고요. 이것 또한 분만 후에 하거나 임신 상태일 때는 금기입니다. 보통 임신 상태라고는 하지만 사산화가 있는 상태, 사산화 진행할 때는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살아있는 태아가 뱃속에 있은 상태에는 이 약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PGE2라고 하는데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고, 이 프로페스라고 하는 약물인데요. 이렇게 해서 꼬리가 있게 생겼어요. 여기가 이제 꺼즈 같은 걸로 되어 있고, 이 꺼즈 안에 약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 약물의 목적은 자궁 경부 숙화, 이 얘기는요, 자궁 경부가 성숙이 또 돼야 돼요. 우리가 임신 분만을 진행을 할 때 보면 자궁 경부가 얇아지면서 자궁 경부가 열리고,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돼야 되는데, 이 자궁 경부가 숙화가 되지 않았을 상태에는 자궁 경부가 길이가 길어요. 그래서 얇아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조금 진행이 잘 되려면은 조금 부들부들하고 좀 소프트한 상태여야 되는데, 좀 딱딱하고 문이 꽉 닫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주수가 거의 41조가 다 돼가고 유도분만을 위해서 입원했는데 자궁 경부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런 경우에 이제 자궁 경부에다가 얘를 삽입을 하게 됩니다. 삽입을 해서 자궁 경부를 숙화시켜서 분만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서빅스를 만들어 주게 되죠. 진행 숙화를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대신에 이 프로스타글란딘 제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게 확실히 약이 이제 약효가 이제 막 발현이 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아파합니다. 페인이 막 생겨요. 그러면 이제 또 우리는 NST를 해봐야 되겠죠. 애기 괜찮은지 NST를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쓸 때 양수가 파악됐다, 양수가 나온다, 그러면 얘는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디클렉틴, 요 디클렉틴은요, 출제자가 임신 중에 입덧이 너무 심한데 처방을 의사한테 받았다, 이런 입덧과 관련된 약물이 나오면 이 처방된 약물은 무엇인가 하면 디클렉틴을 찍으시면 돼요. 피리독신 독시라민이라는 약물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약물인데요. 이 디클렉틴이라는 약물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입덧 약이에요. 입덧이 있을 때 왜 뭐 아이비나 이런 과자 같은 거 있죠. 이런 크래커 같은 과자들을 먹는 게 이제 좋다라고 책에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면서 보조적으로 아무것도 못 먹을 때 이렇게 입덧 약을 디클렉틴 처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약물이에요. 마지막 약물은 MTX라고 하는데, 이건 일종의 항암제입니다. 항암제인데 항암제가 왜 이렇게 여성에 나오냐라고 물으실 수 있겠지만, 이거는 보통 코리오 캔서라고 해가지고 육모성 질환에 보통 많이 사용하는 항암제예요. 그래서 육모양마감의 이제 치료제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사용되는 데는 MTX가 이제 엑토픽 프레그 뭔지 아시죠?
자궁외 임신. 자궁의 임신인데 이미 보통 이 자궁의 임신이 여기 난관, 나팔관 있는데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터졌어요. 여기가 이제 난관이 이제 터진 경우에는 이 MTX를 사용을 하긴 좀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좀 피가 많이 나고 안쪽에 이제 복강에 출혈이 많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되지만, 뭐 특별한 이런 큰 증상들이 없고, 여기에 요만큼 이제 착상이 되어 있고 좀 배가 살짝 아프다 하는 정도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 판단해서 MTX로 치료할 수 있는 정도다 라고 말하시면 MTX를 주사를 하게 됩니다. 이건 주사제예요. 요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전체 모성간호학에서 14개의 약물을 추려봤는데요. 요 정도만 아시면 여러분들 모성간호학에 나오는 약물들은 다 보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약물들은요, 거의 성인에서 많이 겹치는 약물들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성간호학에서 꼭 다뤄야 할 중요한 약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진짜 시간이 없는데 모성간호학 약물 1도 모른다, 이럴 때 요거를 한번 딱 봐두시면 국시 볼 때 생각이 나겠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